네,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되는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어떤 포인트들을 지켜봐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긍정적인 매매 의견은 여전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바닥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3,000포인트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3,000포인트를 이렇게 빨리 도착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 많이 없으셨겠죠. 저 역시도 거의 9년에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닥 대비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더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이유는 지금 일봉 차트가 뉴욕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이 저번 주 금요일 정도 한 번 정도 확인됐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조차도 약보합이었고 이번 주 월화수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도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장세를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매매 의견은 여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 긍정적인 의견 속에 조금 밑바닥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 좀 깔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사실 기술적인 입장이고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드리다가는 당연히 이번 주 목금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 만에 하나 코스피나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이상의 낙폭을 보여줬을 때는 저희도 굉장히 좀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약보합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나 플러스 1% 이상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뉴욕 시장은 마이너스 0.5% 정도의 약보합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적 리스크의 강도 그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뉴욕 시장도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분들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1500년대부터 시작한 전쟁을 꾸준하게 거의 50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크게 개의치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펼칠 때는 나라별로 이란에 줄을 서기도 하고 이스라엘에도 줄을 서기 마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면서도 이란한테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싸워봐라 그런 갈등은 싸우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이 개입할 때는 보복을 서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한 멘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제 생각과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적적 리스크를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기준금리를 한 4회 정도는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3회 연속 동결에다가 올해까지도 2회 인하 계획을 고수를 했고요. 올해 초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번에서 4번 중에서 4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께서 많았었는데 4번보다는 2번으로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망가져야 정상인데 물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못 가는 것은 맞지만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USA나 아니면 학회나 이런 학회를 참여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옥석을 구분해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 수급의 중심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이나 방산,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S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단기적 변동성 보여준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개인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을 꽉 채우지 않고 조기에 귀국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남아공이나
일본 등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외교 궤도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뷰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혼자 이렇게 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이나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적적 리스크 발생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일부 나왔지만 다행히도 화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는 양시장을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 넣어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물론 가치 투자 섹터도 괜찮지만 성장 섹터를 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기간 안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성장 섹터이기 때문이죠. 그 성장 섹터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성장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것이 같은 동일 기간 내에 안정적인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요새 시장 자체는 좋지만 투자자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도 잘 해내고 있고 정치 테마주라던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사실 어제장에서 네카오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에다가 글로벌 투자 은행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네이버에 대해서는 JP모건이 또 한마디를 덧붙였죠. 매수를 얘기하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숨에 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의 중심 종목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을 드릴 거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런 조정을 겪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렇게 강하게 강세를 보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정권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 가능성의 강세를 보여줬던 적은 제법 있죠. 제법 있고 뭐 하루에 한 4에서 5% 정도 강세를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플러스 8% 이상 네이버 같은 경우 플러스 10% 이상 강세를 보인 적은 저는 최근 3년 동안 처음 봤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좀 그랬어요. 네이버랑 카카오 강세를 보인 게 사실 어제 처음이 아니고 한 이틀 3일 정도 됐었고 이 AI 수석에 네이버에서 근무했던 하정우 센터장이 수석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움직이면 좋겠는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우선은 네이버랑 카카오랑 연관이 있는 중소형주부터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네이버랑 카카오의 강한 강세가 보여줬던 것은 어제였기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렇게 강하게 강세를 보인 밑바탕의 대부분은 JP모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보통 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이 관련 종목들을 강세로 만든 밑바탕에 있는 뉴스들을 나열을 해드리면서도 이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던 주된 이유가 됐던 이슈는 요거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하정우 센터장이 수석에 선정이 된 것은 네이버랑 카카오 강세에 약 20%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JP모건이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를 쓰면서 이 네이버랑 카카오 시세에 80% 이상은 JP모건이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의 핵심 인물로 이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이 되면서 네이버가 정책 수혜 가능성을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진보 정권에서 낙수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카카오가 더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시장 투자분들께서는 이 JP모건의 리포트가 네이버를 찝었기 때문에 네이버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할 때도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입을지 그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여야에서는 AI에 대해서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고 했었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40조, 670조이기 때문에 과연 AI 관련 펀드 관련해서 100조 원의 펀드를 규모가 형성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0명이 다뤘을 때 이
정부에서 말한 정부 정책 수혜가 그대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사실 두 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 8분 정도는 저와 마찬가지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분명히 낙수 효과는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낙수 효과 대비해서 변동성이 그 이상 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정부 정책 수혜가 비례해서 나가기보다는 그와 다른 그 갭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관심주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카카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네이버가 만약에 어제 플러스 5% 이상의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는 네이버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어제 네이버가 플러스 10%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네이버 관련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름을 가진 기업용 그 다음에 개인용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모바일 보안이나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죠. 챗 GPT, 하이퍼클로버 X, 스테이블 디퓨전 X를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유율 증가에 대한 낙수 효과 얻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같은 경우도 플러스 8%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지만 수급도를 봤을 때 외국인 3거래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6,300원 부근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6,300원부터 6,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5,900원, 1차 목표가는 6,700원에서 6,8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PBR이 2.41입니다. 옛날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한창 조정을 받았을 때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퍼가 한 30 정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50 정도였는데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PBR이 2.41. 어떤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성장주가 PBR이 2.41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저평가, 저가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에 대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에이전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그 관심사를 파악을 해서 그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해주는 기술력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발견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 영역에 따른 점유율 증가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모멘텀 영향으로 카카오가 올해 하반기에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에도 기관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첨가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000원부터 53,0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59,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면서 AI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카카오 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AI 관련된 종목들 어제의 연속성을 지켜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두 가지 추천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6,000원에서 6,300원, 분할 매수,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 주셨고요. PBR이 2.41,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카카오도 짚어주셨습니다. 5만 원 손절가고 59,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 또 강했던 더 이상 가치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유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주에 대해서는 어제 추경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라는 기사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고 부정적인 뉴스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어떤 경기 부양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추경이 1차 이어서 2차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거다 이런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쇼핑할 때 이용하는 유통주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편의점주보다는 어떤 온라인 홈쇼핑이나
백화점 쪽을 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편의점 관련 종목들, 뭐 GS 리테일이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뭐 롯데쇼핑이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보려고 해요.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은 새 정부가 출시가 된다는 기대감, 추격을 하면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소비를 진행할 때 편의점에서 소비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그냥 종합슈퍼 이런 쪽에서 소비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저번 주부터 나왔는데 저번 주에 이 공휴일의 휴무를 강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쇼핑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조정을 충분히 겪었고요. 근데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을 나왔을 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이 공휴일 의무 휴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접근을 하되 저는 매매 잘합니다. 손 팀장님, 저는 매매 실패 인정할 수 있고요. 손절 잘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뭐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도 안정성 측면을 접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종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모닝 스탠바이를 6개월 넘게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쇼핑주나 유통주 소개를 드릴 때 현대백화점이나 뭐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은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백화점은 제가 쇼핑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2등은 신세계고요. 1등은 현대백화점인데 이 현대백화점의 장점이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지만 연간 실적이라든가 수급 동향이 너무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 그린푸드에서 백화점 부분이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백화점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연간 실적과 주가 변동성, 주가 일간 변동성, 그 다음에 PBR까지도 가장 안정적인 수준 기록을 하고 있고요. PBR이 0.36이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신 분들도 안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은 일간 변동성 이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데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인데 21선 지지를 외국인이 가장 중심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72,000원부터 7만원까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67,000 정도,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한 76,000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롯데쇼핑인데 롯데쇼핑이 이제 저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날 공휴일 마트의 의무 휴업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낙폭을 기록을 한 종목인데 해당 종목들은 이런 낙폭을 기록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롯데 홈쇼핑이나 롯데하이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 브랜드를 수출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들여오면서 양방의 유통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유통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저번 일주일 동안 다소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죠. 기관 순매도 나오면서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나오면서 그 직격탄을 롯데쇼핑이 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순매도 나오면서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 61선까지의 갭이 좀 일부 남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74,500원부터 73,000원까지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손절가는 71,500원 정도 아마 21선과 61선의 갭을 줄이면서 71,500원에서 지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78,0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수익 관점으로 이 두 종목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 종목들에 대해서는 호재도 악재도 지금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67,000원 손절가고 76,000원까지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73,000원부터 74,5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78,000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오늘 뉴욕시장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어스 법안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서클의 주가는 무려 상장한 지 2주 만에 5배가량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본을 어제 밤 이제 8시나 10시 사이에 지으면서 뉴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봤었는데 다행히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신규 상장은 서클이나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약속을 얻었고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도 사실 미국 상원에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오늘 뉴욕 시장에서 재차 부각되면서 서클이 재차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낙수효과 훈풍이 국내 STO,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고 이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뉴스가 이틀 연속 나왔지만 다음 절차는 하원 통과입니다. 하원 표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꾸준하게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원 표결 결과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했을 때는 해외 투자, 그 다음에 국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의 유동성도 원활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의 훈풍이 국내 시장으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핑거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메타버스 STO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이 모바일 뱅킹 플랫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 개발을 지냈을 때는 우량한 고객 이용자 수를 토대로 약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핑거의 자회사인 핀테크도 중소금융기관 대상 모바일 대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더 개인 투자자랑 민생 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STO 관련 종목들이 연간 실적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엄선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 핑거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흑자가 나와주고 있고 바닥 대비 꽤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고 있지만 최근 이제 저번 주 수요일쯤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다음에 물량 소화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지지하는 모습인데 최근 수급동에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 개인 투자분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뉴욕시장에서 훈풍 왔을 때 이 핑거가 오늘장 가장 강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매수는 제가 14,0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갭상승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갭상승한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내가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그 분할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플러스 9%,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플러스 14% 구간까지도 1차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관심주는 핑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이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핑거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14,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좋은데 오늘 갭상승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하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에서 14%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카카오,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핑거까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그리고 이슈들까지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